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죠. 그때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의 공범인 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또 딸 살해 위협 등을 당한 여교사 A씨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때문에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는 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과 또 병역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최승학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권정책국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죠. 자, 최승학 국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 국장님, 네네. 이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그 경기도 교총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배경, 네네. 이 부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워낙 그 사회적으로 반향이 큰 사건이어서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2020년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사례를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글이 기재가 됐습니다. 예. 해당 청원을 작성한 선생님은 여선생님이셨고요. 주 내용은 9년 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제자로부터 지속적인 살해 압박에 스토킹을 당했고 심지어 자신의 딸마저도 청부 살해 대상이 됐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엽기적이고 충격적이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고 해당 국민청원은 한 달여 만에 51만 9천여 명의 동의를 얻은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9년 전 그 2012년이겠죠. 그때 이제 피해 여선생님은 고1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이 강모라고 하는 그 학생 당시에 사제지간이었는데 선생님한테 과도하게 집착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이제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게 반을 교체하는 데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 반까지 교체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부를 하고 강한 증오심을 품으면서 이게 학교를 자퇴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막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와서 막 기다리고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을 하고 선생님 온갖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다 알아서 욕설 협박을 하고 예, 참다 못해서 이게 경찰에 이제 신고를 했지만 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게 보호 처분 이게 막 솜방망이 처분만 일으켜지고 그래서 해당 선생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름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학교도 옮기고 해서 이렇게 숨어 지내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2017년 또 선생님, 한테 또 협박 문자와 이런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 의료원에 이제 원무과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시 또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경찰에 고소를 해서 했지만 또 법원에서는 또 반성문을 제출을 했다, 심신미약이다 해서 한 1년 2개월 정도 경미한 또 형량만 받았고 선생님께서 이제 또 출소하실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살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 휴직도 하고 이름도 개명하고 심지어 이제 주민번호까지 바꾸고. 이건 너무 큰 범죄인데 이거.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선생님한테 문자 카톡으로 또 살해 압박이 왔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의 딸에 대한 정보를 알아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이를 살해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협박 문자가 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저 N번방 조주빈에게 400만 원을 실제로 송금을 해서 살해해달라고 이렇게 청탁한 것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선생님과 그 가족은 극도의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말 좀 끊었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교총에서 병역법 개정까지 21대 국회에서 좀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N번방 피해 여교사 말고도 교사들이 좀 이와 유사한 사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좀 많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명예직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걸 밖으로 드러내시려고 하시질 않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2014년도부터 아마 매년 그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학교 폭력 피해 유형에 꼭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스토킹이 있는데 매년 거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 10%대. 예. 10%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전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 중에서 10%가량이 스토킹으로 인한 학교 폭력이라는 거죠. 심각한데요. 네, 2013년도 9.2%, 2014년도 11%, 뭐 12.7%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10%대 이상. 그래서 저희는 한 10% 정도의 비율로 스토킹이 학교에서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냥 이게 좀 국회에서 좀 이게 좀 법들이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 같은데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좀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그 개인의 정보까지 열람을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이게 지금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이렇게까지 쉽게 열람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도 사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예. 지금 이 병역법의 허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현재 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공개나 제공이 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병역법에 안전장치 없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현재 복무기관이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배치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동학대범이 아동보호 관련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렇죠. 성범죄자가 여성보호기관에서 복무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주지하다시피 이번 엠번방 피해 선생님 사건에서도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거는 국가가 이 범죄자로부터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한 결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과 함께 좀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의 적극적인 그 의지가 또 필요해 보여요. 예. 이게 좀 일단은 그 개정이 잘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21대 국회에서 지금 정춘숙, 뭐 남인숙, 김영식, 이모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관련 법안을 지금 제출했고요. 예. 김진표 국회의원도 이게 지금 대표 발의를 해서 병무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금 한 상태인데, 뭐 이제 더 이상 이거 미루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들입니다, 사실은요. 미룰 이유가 없죠. 이런 내용이 왜 미뤄집니까? 선의 피해자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게 반드시 좀 처리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승학 국장님. 네네네. 그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네네네. 1999년부터 그 입법이 추진돼 왔다고 해요. 네네네. 아니 그런데 왜 21년 동안 이렇게 그냥 계속 건만 돌면서 표류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좀 접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저희가 좀 분석하고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21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스토킹과 관련해서 좀 안일하게 인식해서 우리가 하나의 경범죄 정도로 분류했던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인식하고 이 법 규정이 근본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마치 스토킹을 남자의 어떤 호기로운 구애 행위 정도 이렇게 치부해버린 관행이 이제 이런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남을 위한 나름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 순간 공포 속에서 가슴 졸여야 하는 그 연속적인 고문의 다름이 아니거든요. 아니 스토킹 때문에 그 누굽니까? 그 비틀즈의 존 레논도 그 페나에게 총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스토커한테.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까지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라는 게 이걸 경범죄로만 취급한다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우리는 지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보면은요. 장난 전화,
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뭐 접근을 시도하거나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기 뭐 이런 것을 그냥 경범죄 처벌법에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뭐 그냥 하나의 뭐 그냥 뭐 장난 호기로 그냥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21년간 고민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고민할 게 아니라 더 이상 피해자들이 진짜로 고민을 양산되지 했을까요? 않도록, 예. 진짜로 고민을 계속 한 겁니까? 21년 동안?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뒤로 그냥 뒷전에 있었던 건지 잘 그래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제정 못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이제 구체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스토킹 처벌법하고 병역법 개정 잘 좀 처리가 됐으면 하네요. 그럼요.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최승학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 교권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